자,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이재명 대표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라고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문기 전 차장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 발언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김성태 전 회장 입장, 이재명 대표 입장 나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만날 계기도 유도 없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그 사람을 만나나.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 수사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 안 좋아. 빨리 들어가 사실대로 밝히는 게 좋겠다고 결심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당시 단둥 심양에 한국 기업 많이 나가 있었다. 회사 돈 10원도 안 줬다. 내 돈을, 개인 돈을 북한에 줬다. 외환관리법 위반은 처벌받겠다. 보니까 교묘히 큰 혐의는 또 부인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회사 돈을 줬으면 배임 횡령에 해당해서 처벌이 커지는데 본인 돈만 줬으면 외환관리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다 고지고대로 검찰이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할 사항이죠. 이재명 대표도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김성태 모른다. 내복 쌀은 거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조만간 뭐 사실관계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 여기 누가 그거 쓰셨네. 이거 확 지나갔는데 내복사의 문제. 내복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잘 알지 못하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고 같이 한 조에서 골프 라운딩까지 했던 김문기 처장도 모른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하면 성남 시민도 경기도민도 계양 주민도 민주당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박정화 의원이군요. 과거는 거짓말로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국민의힘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도 서로 모른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이야기 KBS 보도 보니까 회사 임원이 그 돈을 들고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몰래 숨겨서 북한 측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회사 돈은 10원 한 장 안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뭔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인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네. 검찰이 다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김 회장을 모르는 거는 당연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 회장 당연히 모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했고 그런데 이제 의외인 거는 저는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는 안다. 알지만 뭐 더 이상 뭐 이런 거 안 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김성태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하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거니까 저 김진애 앵커 몰라요. 근데 김진애 앵커가 저보고 나도 정 변호사 몰라. 그럼 서로 모르는 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김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지금 같은 세상에 일단 첫 번째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도가 무엇을 했느냐? 2018년과 2019년도에 뭘 했냐면은 예. 남북 교류 행사를 했어요. 했죠. 크게 했죠. 그때 누구랑 같이 했느냐? 아태엽이랑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경기도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거의 돈의 거의 대부분을 누가 썼느냐? 누가 대줬느냐? 쌍방울이 대줬단 말이에요. 예. 북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김성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두 분 다 북한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했던 거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안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2018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건 아마 뭐 킨텍스인가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나타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남북 교류 행사 때 이재명 대표가 축사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돈 거의 다 그냥 수십억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돈을 썼는데 그 행사에 그 김성태 회장이 참석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확인해봐야겠군요. 만약에 참석을 갖다가 했는데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였는데 가가지고 제가 쌍방울 회장입니다라고 인사를 안 했을까? 뭐 두 가지 일이 다 안 했으면 서로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도 법인카드가 문제가 됐잖아요. 경기도 법인카드는 또 엄한 그 부인이 쓰셨고, 쌍방울 법인카드는 또 엄한 부지사가 쓰고 다녔는데 그 부지사가 내가 제가 부지사란 말이에요. 저는 선출직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님이 저를 부지사로 임명을 딱 해주셨어요. 그런데 쌍방울에서 거기에다가 저희 부지사님 쓰세요라고 법인카드를 저한테 줘가지고 그 법인카드만 뭐 드러난 게 3억 이상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카드를 받은 부지사인 저로서는 제가 회장님한테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가 제일 회장님이 바랄까? 지사님하고 한번 식사라도 한번 만들어 드리는 게 그게 보온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김 전 회장이 법인카드를 수억을 쓰도록 했으면서 그 당시 경기도 지사하고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화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석연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 분 말은 일치해가지고 서로 모른다라고 일치가 되긴 하지만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뭐 객관적인 물증, 뭐 그때 같이 그 아태협 그거 할 때 그 남북교류 행사할 때 뭐 같이 사진을 찍었다든지 뭐 참석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김문기 처장과 아는지 모르는지 또 밝혀야 되는데,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밝혀야 되겠군요. 앞서서 말씀 중에 부인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로 이게 다 결제되는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또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수차례 했어요. 김성태 전 회장도 모릅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쌍방울 회장의 이름을 모를 수 있죠. 근데 김성태 저분은 거짓말한 거죠. 이재명 대표를 알긴 알죠. 대통령 후보고 이제 되게 경기도 지사를 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은 이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다라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굴뚝 자체를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경선 자금용에서 이제 의혹 제기가 들어온 것인데, 지금 저도 계속 한번 언론을 이제 모니터링 해보니까 한 3-4가지 정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가장 공식적인 의혹 자체는 쌍방울의 전환사채 20억을 이재명 이제 그 변호사에 있는 로펌에 20억을 맡겼는데 그게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라기보다는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는 이재명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의 로펌, 그리고 특히 그 변호사 이름이 이남석이라고, 그때 왜 국민의힘이 저를 굉장히 욕했던 것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그 당시에 청문회 때 윤대진 있지 않습니까? 작은 대진.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한 분의 큰형이죠. 윤우진 전 용산 서무서장의 변호사가 이남석인데, 이것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소개시켜 주셨다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비판을 많이 하시고, 그 변호사가 M&A 건으로 한 겁니다. 이게 별개의 사건이다. 그런 부분에서 의혹 자체를 넘어서 이거는 굴뚝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비웃음이 아니라 이렇게 내의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검찰이 김성태 저분도 얘기했죠. 이재명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라는 의도는 이재명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변호사비 대납을 너무나 의혹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검찰이 전 조국 장관 수사 때처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의 동생 그리고 친형 모든 가족이 다 구속된 거예요. 초토화되다 보니까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전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처럼 검찰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수사해야 되는데 왜 굳이 조국 장관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하고 계속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성남 FC 사건, 뭐 도이치모터스 또 얘기할게요. 이야기하듯이 왜 자꾸 이게 선택적 수사나 선택적 열심히 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대표도 이 대표의 변호사도 아닌 이 대표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며 민주당에서도 변호사비 대납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은하 의원님. 근데 이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기묘합니다. 기묘하다. 김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어른들 기억에는 이 네일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속네일을 만들지 않고 그래요? 예, 그 창업주의 아들 또 그 2세, 3세들이 사실 무분별한 확장 경영을 하다가 이게 이제 넘어갔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이걸 인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자본으로 예. 이걸 인수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자그만치 51개나 되는 계열사를 거느리게 됩니다. 아니 요즘 무슨 전세 빌라왕이 갭 투자로 돈 한 푼도 없이 몇천 세대의 이런 빌라를 갖고 있다라는 것하고 거의 비교가 될 만큼 기업을 하나 그렇게 꿀꺽 먹은 겁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 가운데에서도 이게 불투명한 거래 관계가 사실 의심이 되고 그중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대납 얘기도 끼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조사 하나 있죠. 주가 조작 아주 증오하지 않습니까? 쌍방울도 역시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도 지금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진실은 밝혀봐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께서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개입돼서 정말 많은 변호사가 필요했고 그 변호사들이 진짜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불했다라고 하는 변호사비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는 지인들이라 싸게 해줬다. 그래서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냐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변호사비에 대한 진실 여부 또 쌍방울이 대북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이화영 씨가 여기 사회이사도 하고 여기로부터 카드도 받고 또 대북 사업을 연결해 줬습니다. 지금 퍼즐을 맞춰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에 누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고 경기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람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입니다. 예, 여야의 다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